박사님, 요즘 손주가 제 무릎에 안 앉아요. 혹시 저한테서 냄새가 나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우진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71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씻고 깔끔하게 지내는데 가족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어르신들 마음속엔 늘 이 고민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사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냄새의 정확한 원인과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똑똑한 해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손주가 다시 안아주고 가족이 다가오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주면 충분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저만 알고 있던 중요한 꿀팁도 드릴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2세 박명자님의 사례입니다. 박명자님은 매일 샤워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자꾸 할머니, 박냄새나! 라고 말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속상해서 며느리 탓을 했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창문을 자주 열 뿐이었습니다. 박명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씻는데도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청결하다고 생각하지만 냄새의 진짜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씻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더러워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대사작용이 변하면서 특별한 노폐물이 피부에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땀이나 피지와 만나고 공기와 닿으면서 냄새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냄새가 특정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몸 전체를 씻는 것도 좋지만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제대로 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힘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위가 어딘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더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감, 가족과의 거리, 손주의 미소를 되찾기 위한 작은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몸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냄새는 몇 군데 특정한 부위에서만 강하게 납니다. 그 부위들만 제대로 씻고 관리해도 전체 냄새는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도 이걸 몰라서 계속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및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같은 곳이죠. 이런 부위는 땀이 쉽게 차고 잘 마르지도 않아서 세균이 살기 좋습니다. 냄새도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75세 윤경자 할머니도 같은 고민이 있으셨어요. 매일 씻으신다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죠.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가슴 밑이나 목 뒤쪽은 어떻게 씻으세요? 그랬더니 손도 잘 안 닿고 부끄러워서 그냥 물만 대충 뿌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위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조심조심 닦아줘야 한다고요. 그 뒤로 할머니 말씀. 냄새가 진짜 줄었어요. 신기해요.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 털처럼 털이 있는 곳엔 땀과 기름기가 쉽게 쌓입니다. 78세 강상호 어르신은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매일 감는다는데도 냄새가 났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냥 거품만 내고 헹구셨던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땐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살살 눌러가며 문질러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냄새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에요. 세 번째는 땀이 많은 부위, 특히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있어서 숨도 못 쉬고 덥잖아요. 땀이 나면 세균이 자라고 그게 냄새를 만듭니다. 80세 김봉남 어르신은 발냄새 때문에 며느리가 양말을 따로 빨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발 씻을 때는 꼭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고 샤워 후엔 드라이기 바람으로라도 꼭 말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면양말로 바꾸고 하루 2번씩 갈아 신으셨더니 며느리 얼굴에서 찡그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입, 즉 입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들고 입안이 자주 마릅니다. 그러면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혀 위에 쌓여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단순히 양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혀도 닦아야 하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물을 자주 마셔야 침이 나와서 입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네 군데, 살이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땀 많이 나는 발, 그리고 입안까지 이 네 곳만 잘 관리해도 몸 냄새는 정말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어디를 씻어야 하는지는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효과가 좋은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샤워는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이 많은 날은 하루에 한 번 꼭 샤워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을 없애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각질이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38도에서 40도 정도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문지르는 방법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세게 박박 문지르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가 상해서 세균이 더 잘 들어가게 되고 결국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 타월이나 수건을 사용하실 땐 부드럽게 둥글게 문지르듯이 닦아주세요. 힘주지 마시고요. 마치 아기 피부 다루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워가 끝난 뒤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피부를 잘 말려주는 것. 물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자라기 쉽기 때문에 몸 구석구석, 특히 살이 접힌 곳은 타월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없애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드라이기 바람으로 가볍게 말려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더 잘 생기고 이 각질이 세균과 만나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로션이나 크림을 너무 비싼 거 쓰실 필요는 없고 약국에서 파는 기본 보습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리, 팔, 가슴 및 목 뒤 같은 곳에 가볍게 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일주일에 한 번은 탕 목욕도 좋습니다. 욕조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도 피부 구석에 있는 노폐물을 불려서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0세 김정혜 할머니는 욕조에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개운하고 냄새도 덜 나요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뽀송한지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깨끗이 말리고 보습제까지 꼭 발라주는 것. 이 네 가지가 샤워 습관의 핵심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지 씻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냄새가 더 심해지거나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항산화 식품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몸이 오래되고 녹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화를 막아주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몸 냄새가 줄어들고 피부도 훨씬 좋아집니다. 어떤 음식이 좋냐고요? 토마토, 고추, 딸기, 사과, 보라색 포도, 자색 고구마 같은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83세 정봉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토마토 하나를 챙겨 먹었더니 2달쯤 지나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 나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은 몸속을 씻어주는 내부 샤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고 피부로 빠져나와 냄새가 날 일도 줄어듭니다. 물 마시기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 한 컵, 점심 후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 잠자기 전 한 컵, 이렇게 6번만 시간 정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한 컵 더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음식군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장에 변이 오래 머물면 그 냄새가 몸 밖으로도 영향을 줘요. 현미밥, 잡곡밥, 나물반찬, 배, 오이, 양배추, 사과 이런 음식들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66세 박순애 할머니는 현미밥이 처음엔 뻣뻣해서 싫었는데 한 달쯤 먹다 보니 변비도 없어지고 냄새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냄새를 줄이는 데 있어 씻는 것만큼이나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고 손주랑 얘기할 때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입냄새, 즉 구취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그 세균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7세 이정숙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입이 자꾸 말라서 말도 하기 싫어요. 손주가 가까이 오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입속 관리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혀 닦기입니다. 혀 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 죽은 세포, 세균들이 혀에 붙어 있으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하나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저녁에 부드럽게 혀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처음엔 좀 간지럽거나 구역질이 날 수도 있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정숙 할머니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혀 안 닦으면 찝찝해서 잠도 안 와요 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냄새가 거의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죠. 두 번째는 무설탕 껌 씹기입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이 좋아요. 이건 단지 입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침을 나오게 해서 입안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식후에 10분 정도만 씹어보세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세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입안과 몸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구강 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목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치질 습관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칫솔질할 때는 잇몸과 치아 사이, 혀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글액도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알코올 성분이 너무 강한 제품보다는 무알코올, 순한 성분의 가글이 좋습니다.
이렇게 혀 닦기, 무설탕, 껌, 물 마시기, 올바른 칫솔질까지 이 네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몸만 열심히 씻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몸보다 더 많은 냄새가 옷이나 이불, 신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옷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그 사이에 땀도 나고 피부에서 나온 피지, 먼지, 냄새가 전부 옷에 스며듭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냄새는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속옷은 무조건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속옷은 피부에 가장 가까이 닿는 만큼 냄새가 가장 잘 배는 옷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면 소재 속옷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땀도 잘 흡수해서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합성 섬유 속옷은 땀이 고이고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옷을 세탁한 뒤에는 햇볕에 잘 말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햇볕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자연스럽게 죽여주는 자연 소독제입니다. 날씨가 흐릴 때는 빨래를 충분히 건조시키고 입으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젖은 옷을 입으면 냄새가 바로 올라옵니다. 다음은 이불과 베개입니다. 사람은 하루 78시간을 이불 속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땀, 피지, 침, 각질 같은 것들이 이불과 베개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기와 침 때문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불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커버는 34일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불도 햇볕에 말려주세요. 햇볕을 쬐기만 해도 냄새가 많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12개월, 18개월마다 베개나 이불 자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오래 쓴 베개엔 세균과 진드기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하루 종일 발을 덮고 있어서 냄새가 가장 쉽게 배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하루 이틀 신은 다음엔 꼭 말려주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두세 켤레를 번갈아 씻는 게 좋고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요즘은 신발용 탈취제도 잘 나와 있으니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기, 즉 방 안의 공기 관리입니다. 냄새는 몸이나 옷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냄새가 방 안에 머물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엔 창문을 잘 안 여니까 냄새가 방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10분씩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방 안 공기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생활 속 관리 4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에서 나는 냄새뿐 아니라 집 전체의 분위기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많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중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걸 중심으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몸에서 냄새가 나는 4가지 주요 원인 기억나시죠? 살이 접히는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털이 많은 부위 두피, 겨드랑이, 가슴털, 땀이 많이 나는 부위 특히 발과 발가락 사이, 입안 침이 마르고 혀에 세균이 쌓이면서 냄새 발생. 이 4곳만 잘 관리해도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샤워는 매일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을 때는 문제 부위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씻고 난 뒤엔 타월로 톡톡 눌러서 완전히 말리기. 보습제 꼭 바르기 건조하면 냄새 더 심해짐.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반신욕이나 목욕하기.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하루 6잔 이상 시간 정해서 마시기. 토마토, 사과, 고추, 보라색 채소 같은 항산화 식품 챙겨 먹기. 변비 줄이는 식이섬유 섭취 현미, 배, 오이, 나물,
커피는 줄이고 보리차나 물로 대체. 입냄새 관리법도 잊지 마세요. 하루 1번 혀 닦기 전용 혀 클리너 사용. 무설탕 껌 씹기 침 분비 유도. 가글은 순한 제품으로. 입이 마르면 수시로 물 한 모금씩 마시기. 그리고 생활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옷은 한 번 입고 바로 세탁.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커버는 34일마다 세탁. 신발은 2켤레 이상 번갈아 신기 베이킹소다 활용. 하루 2번 방 창문 열어 환기하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완벽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변화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똑같이 말하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한 분들에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어떤 분은 가족이 먼저 안아주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도 요즘 참 산뜻하신데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변화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났던 세 분의 이야기 들려드릴까? 이분들도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는 게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68세 박정희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님은 손주가 놀러와도 방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할머니 방은 좀 이상한 냄새나. 라고 말한 게 충격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우울감에 잠기셨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겨드랑이와 가슴 밑을 꼼꼼히 씻고 면 속옷으로 매일 갈아입으시고 베개 커버도 3일에 한 번씩 세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알려준 대로 토마토와 사과를 매일 챙겨 드셨죠. 한 달 뒤 손주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방 냄새 안 나요. 요즘 뽀송뽀송해요. 박정희님은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73세 김태윤님입니다. 김태윤님은 평소 깔끔하신 분이었지만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며느리가 몰래 환기를 시키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셨다며 머리도 자주 감고 향수도 뿌려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씻는 방법, 두피에 땀나는 모자를 줄이고 물을 시간 맞춰 마시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창문을 안 열더랍니다. 그걸 눈치챈 김태윤님은 그날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80세 정영자 할머니입니다. 정 할머니는 입냄새 때문에 손주와 대화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가까이 오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을 줄이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혀 클리너 사용법, 무설탕 껌 씹기, 하루 6번 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매 끼니마다 양치질 후엔 입안을 헹구고 혀를 가볍게 닦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후 손주가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앉더니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 나요. 라고 말해줬대요. 그 말을 듣고는 한참을 안고 우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꿨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고 가족들의 따뜻한 반응을 다시 느끼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가장 쉬운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0분 이것만 해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엔 샤워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살이 접히는 부위, 발가락 사이, 두피까지 부드럽게 씻으시면 됩니다. 화요일엔 입안 관리에 집중하세요. 혀를 닦고 식후에 무설탕 껌을 10분만 씹어보세요. 수요일엔 옷과 이불을 점검하세요. 속옷은 매일, 겉옷은 하루 입고 세탁.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 갈아주세요. 목요일엔 음식 조절입니다. 토마토나 사과,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한 끼에 넣어주세요. 물을 6번시간 정해서 마시면 더 좋고요. 금요일엔 발과 신발입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씻고 신발 안엔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만 넣어두세요. 토요일엔 전체 점검입니다. 가족에게 은근히 물어보세요. 요즘 나 좀 산뜻해졌지? 이렇게요. 일요일엔 휴식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음악 들으며 로션 바르기,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시간입니다. 하루 10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았죠? 몸에서 나는 냄새는 나이 들었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손주에게 사랑스럽게 안겨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분 씻는 습관, 먹는 습관, 입속 관리, 생활 환경 정리. 이 4가지만 천천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생각나는 지인분이 계신다면 부담 갖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우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